안녕하세요. 주영한국문화원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님과 함께 악가무의 미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 런던이네요. 네, 여기 런던이네요. 런던에서 김중현 원장님을 만나서 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김중현 원장님의 소개와 국립민속국악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려요.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김중현입니다.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은 남원에 있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음악 예술기관인데요. 한국의 그 전통예술, 음악을 총괄하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공연과 또 연구, 교육 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 악가무의 아름다움을 우리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음성서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신라 왕조 시대인데요. 65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1300~1400년 오래됐네요. 됐네요. 예. 예, 300~40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왕조 시대 음악을 중심으로 이걸 연구하다가 민간 중심의 음악들로 확장이 됐어요. 민간 음악들이 더 많잖아요. 네. 기층을 이루는 대중들의 음악인 민간 음악을 중심으로 그거를 연구하고 또 교육, 체험할 수 있게 또 공연할 수 있게 공연을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는 음악 인류학을 전공을 해서 또 전통 예술의 특히 아시아 컬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공연과 교육 그리고 체험 또 연구 등을 총괄하는 우리 국립기관의 기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악가무에 대한 한국 악가무의 미학에 대해서 우리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원장님께서 악, 가, 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각각 악가무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악가무 하면은 이제 한자어긴 한데 악은 기악 음악을 음악.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이 네. 합주하는 독주 악기도 있고 합주하는 악기. 우리 뒷면에도 악기가 있죠. 네, 악기가. 아쟁이라는 예. 악기인데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이 있고 네. 그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노래네요. 싱잉. 예. 노래가 있고 그리고 무는 춤이에요. 네. 그래서 악가무가 따로 해서 연주가 되기도 하고 함께 해서 연주가 되는 공연 형태를 악가무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악을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악기. 악기, 기악음악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기악음악이라고 하면은 여러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여러 또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악기는 좀 이렇게 손으로 뜯고 네. 술대라는 거를 치고 네. 또 활대로 긋는 현악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불고 또 옆으로 이렇게 플룻처럼 하는 악기들,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기악 음악에 있어서 합주 음악도 있고 독주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악기로는 가야금, 현악기죠. 현악기가 있고 또 대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금이라는 악기는 부는 플룻과 같은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게 한국 악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야금, 거문고, 아쟁이 이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도 지금 악기들이 좀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악기마다 현악기 좀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쪽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쪽 편에 있는 악기가 바로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네, 가야금 악기는 12줄로 12줄. 되어 있고 그 12줄에 뭐가 이렇게 얹혀져 있죠. 줄이 얹혀져 있는 것을 안족이라고 그래요. 안족. 안족은 네. 기러기의 발. 네. 기러기의 발 위에 선이 얹어져 있죠. 네. 그래서 선이 얹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음을 튜닝이라고 하는데 네. 음을 맞추는 겁니다. 음을 맞추는데 그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겠죠. 네. 예. 음정이 달라지는데 한국의 음악은 오음계가 많아요. 오음계. 예. 네. 오음계. 서양의 음악은 주로 칠음계를 씁니다. 칠음계. 예. 그래서 5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음. 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우리 뒤쪽에 쪽에 있는 아쟁. 아쟁입니다. 아쟁. 예. 아쟁은 활대로 활대가. 하는데 네. 예전에는 개나리 나무 있잖아요. 네. 나무를 깎아서 활대로 네. 활용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네. 첼로의 말총 네. 활대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 활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첼로와 같은 비슷한 소리가 나죠. 네. 그리고 검은고는 그러면은 음. 또 어떻게 다를까요? 검은고는 6줄의 6줄. 악기인데 예. 술대라고 해서 음. 우리 대나무로 된 네. 대나무로 된 한 25cm 정도 되는 네. 이렇게 젓가락, 한국의 젓가락 알죠? 예. 젓가락 같은 크기의 대나무 도구로 현을 쳐서 내는 악기가 네. 검은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현악기를 볼 때 가야금, 네. 검은고 그리고 아쟁을 이제 조금 아쟁을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는 악기로 아까 말씀하신 대금 대금이 있고요. 있고 그리고 예. 피리. 이게 피리라는 피리는- 거는 네. 리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보에라든지 네. 뭐 이런 리드가 있는 악기와 흡사하고요. 그리고 대금은 대금, 중금, 소금이 있어요. 대중소. 네. 대는 큰 거, 네. 중간 거, 작은 거. 그래가지고 대금은 플루처럼 네. 길게 부는, 횡으로 부는, 옆으로 부는 악기인데 긴 대금은 플룻과 비슷하고 네. 소금은 피콜로와 피콜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세 개의 악기들을 보면은 네. 유사적인 것들이 많고 우리 서양 음악의 고대 모습도 전통 모습도 또 밑에서 연주하는 네. 바이올린을 보면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밑에서 네. 연주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이 있고 또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네. 해금은 2줄로 돼서 현으로. 예, 그어내는 악기인데 그 악기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얼푸라는 네. 악기가 있고 또 베트남에 가면 호치르라는 악기가 있고 또 몽골이라든지 또 이런 그 동남아시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악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의 역사들을 보면은 서로 동서가 교류한 네.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네. 양금이 피아노에 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현이 있잖아요. 네.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사실은 이 건반으로 때리는 게 네. 아니라 이 네. 채로 때리면은 또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이 서양에서 네. 들어왔다 해가지고 구라파에서 네. 유럽에서 들어왔다 네. 해서 구라 철로 된 금이다. 네. 그 이게 금이죠. 가야금의 네. 금, 해금의 금자를 써서 구라철사금이라는 그런 이름이. 그런 이름을 해서 한국 국악기가 사용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악기 굉장히 악기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네. 풍성하고 그렇다는데 근데 타악기가 한국이 또 네, 타악기가 한국의 타악기를 소개하자면은 주로 여러분들이 또 공연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물놀이입니다. 네. 아주 신명나는 거죠. 신명나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4가지 악기가 꽹가리, 북, 장구, 징. 꽹가리, 북, 장구, 징. 이 4가지가 네. 꽹가리는 어떤 소리를 내냐면은 번개 소리. 번개. 번개 같은 쇠 악기예요. 네. 그리고 꽹가리 북이죠. 네. 북은 둥두둥 두둥둥. 이거는 천둥? 구름. 구름. 구름이 구름 소리. 구름을 형성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징은 징. 징해서 바람을 형성합니다. 바람. 네. 그다음 남은 건 장고죠. 네. 따닥따닥따닥따닥 하죠. 우리 영국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네. 저 놀란 게 우산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네. 물어봤더니 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안 쓴다고 하는데 네. 그 빗소리를 장구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비와 구름과 바람과 번개. 예, 야. 천둥, 예. 천둥 소리가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사물놀이가 원래는 서서 네. 농악입니다. 네. 농악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음. 음악을 농악이라고 하는데 농경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가 또 이제 이 타악기들로 해서 진격을 할 때는 북을 치고요. 네. 그리고 또 후퇴를 할 때는 꽹가리 같은 걸로 괭 칩니다. 그래서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네. 예전에는 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신호 음악으로 쓰였고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의 힘을 돋는 음악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뭐 비라든지 네. 바람이라든지 바람 그렇네요. 예, 그러한 어떤 자연의 네. 요소들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운도 찾고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악기는 이렇게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삶의 한 부분? 네. 네, 그리고 삶에서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이 그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또 철학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환경과 사람 예.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무슨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형태가 악기에서도 보여지고 네. 음악에서도 보여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서로 간의 교류 그리고 장르 간의 교류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원장님이 연구를 하셨듯이 다양한 나라에서도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고 무용이 있을 텐데 한국의 악가무의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의 악가무의 특징은 우리 이제 민속, 기층음악, 민간음악에 있어서는 신명이라고 생각해요. 신명. 아주 정말로 극한 어떤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감정을 즐거운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또 무용, 춤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그거와 반대되는 거는 궁중, 뭐 영국에서도 궁중에서 연주하는 의식음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반대되고 지극히 현대적인 것과 통하는 그런 음악이 민간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음악은 굉장히 신명이 나는 것, 네. 음악이라고 하시니까 요즘 꼭 우리 요즘 음악을 듣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꼭 굉장히 신명이 날 때도 있지만 되게 슬플 때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악가무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악가무의 역할에서 이제 여러 생활 속에서 음악과 예술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길 때라든지 등등 여러의 본인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예전에는 이제 문자나 텍스트 이걸 못 읽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노래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 의식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리고 같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확장이 됐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가 단순하게 뭐 노래 여기서가 아니라 사실 글을 그 전에 이제 글로 해서 다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노래로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이제 그랬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래 중에서 우리 유네스코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어요. 판소리. 예. 네. 판소리가 5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가 춘향가, 춘향가, 흥보가, 흥보가, 심청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수궁가, 적벽가. 예, 그래서 5개의 판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개의 판소리 중 춘향가와 흥보가가 탄생한 지역이 한국에서
좀 남쪽 지역인 남원이라는 곳이 남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남쪽의 남원의 음악들이 감정을 더 격하게 그 본인의 어떤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을 음악 속에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지역의 예술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이 민간 음악의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 국립기관인 국립민속국악원이 있고, 그러한 음악들이 그 지역에서 민간들을 어떻게 그 계몽을 했냐면은 판소리의 내용 중에서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효,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판소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판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의식이 개혁이 되고 민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본인들이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하나의 예술로도 발전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간 오페라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이야기가 극을 통해서 스토리가 전달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네. 또 그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OTT로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창극이라고 하는데 오페라나 뮤지컬의 하나의 중간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바비칸 센터에서 네. 리어, 셰익스피어 네. 작품인 리어를 창극으로 공연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 창극 공연을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이 창극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5대 판소리를 중심으로 드라마 형태로 드라마 해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속에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또 연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하는 종합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각자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신명, 그리고 그 신명을 이야기로 들어서 한국의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악가무의 미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신명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판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네. 이야기들, 그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모아진 것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악하, 무에서 이제 무용이 있을 텐데 그 지금 케이팝 댄스가 굉장히 유행을 예, 하고 많은 네. 사람들이 네, 케이팝 네. 댄스 어떤 몸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통에서 무용은 지금처럼 굉장히 빨랐는지 아니면 속도가 굉장히 느렸는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한국의 무용에 있어서 이 빠르기, 지금 요즘 춤들은 네. 정말 빠르잖아요. 네. 빠른 속에서도의 느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림과 빠름은 어떻게 보면 통합니다. 아. 그래서 이 느림과 빠름에 통한다는 거는 그 속에 느린 장단이 있으면 네. 빠른 어떤 멜로디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빠른 장단 속에서는 느린 어떤 멜로디가 네. 또 서로가 어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빠름 속에서 느린 것들을 그러니까 빠름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느린 것이 이렇게 쭉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통하고 전통 무용의 미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선에 있습니다. 선. 네, 그 선에 있어서 그 선이 둥글둥글한 선이에요. 야. 우리 어떤 동양적인 미감에 있어서 어떤 곡선,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중시했는데요. 그 곡선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용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어요. 네. 또 그 속에 움직임 속에서 정지된 거, 또 정지된 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용수의 발이라든지 손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손에서 이렇게 큰 수건을 늘어서 뿌리는 그러한 동작들이 있는데 그 동작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 곡선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이 오늘 좋으세요. 한복이잖아요. 예.
한국의 의상인데 한복을 봤을 때 이런 곡선미라든지 이렇게 이런 미적인 측면이 무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 이런 게 한국을 아마 영국 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산이 많고 산이 이렇게 험준한 산보다는 되게 완만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꼭 그 몸동작의 곡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산의 능선을 또 연상시키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